오늘 상반되는 두 개의 기사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민노총이 자신들의 그 조합원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사장 앞에서 갑질을 하면서 공사장을 스톱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철도 노조가 지금 3개월째 파업 중인데 뭐 종신고용 폐지 등 이런 복지가 축소된다 해서 파업 중인데 대법공화국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빼들어서 이 노조와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천지의 국가에 지금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이 지금 바로 무법천지죠. 자, 민노총이 그동안에 이 자기 조합 소속 조합원을 타워 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라고 건설사에게 압박을 해왔는데 건설사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예사고 최근에는 민노총 소속 기사가 아닌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타워 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만약에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면 타워 크레인을 무단 점거를 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남의 사업장에 조합은 안 쓴다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밑에 건설 현장에 일을 시킬 때 반드시 민노총 조합원을 써야 된다고 명시한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짓거리를 하면 뭡니까? 업무 방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무단 시설물 무단 점거, 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자, 어제 이 오후 3시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50m짜리 타워 크레인 위에 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민노총 소속 기사가 올라가서 이 플래카드를 5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걸었다는 겁니다. 이 타워 크레인은 한국노총 소속 기사가 이날부터 운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단 점거를 하니까 건설사들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일을 못 해가지고 손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노총 기사는 꼼짝없이 일감을 잃게 됐다고 한숨을 지었는데 또 한국노총도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민노총하고 한판 싸워서 둘 중에서 치고받아서 이기는 놈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놈이라고 한 거는 이건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노조의 범위가 이런 짓거리를 하라고 있는 겁니까? 이쯤 되면 노조가 아니라 깽 영화에서 보는 마피아, 술집에 가서 뒷돈 뜯고 보호해주고 하는 마피아 건달 양아치와 뭐가 다른 거냐 이런 겁니다. 이 공사장에는 총 4대의 타워 크레인이 있는데 2대는 민노총이 이미 하고 있고 하나는 비노조원이고 하나는 한국노총 기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민노총이 4개를 다 우리가 해야 된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돌리려 하면 세력 관계가 민노총이 2, 한국노총이 1, 무슨 비노조가 1, 이래서 이걸 배당까지도 하는 걸 건설 현장 소장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사가?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민노총의 타워 크레인 이 방해는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군에도 민노총 조합원이 무단으로 타워 크레인을 점거했는데 타워 크레인 임대사는 세대의 장비를 민노총, 한국노총, 비노조 이렇게 한 대씩 배당을 하려 했는데 비노조에게 줄 장비를 민노총에게 결국 밀려서 넘기겠다고 했는데 민노총이 한국노총 것까지도 내놔라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쪼답니까? 방망이 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건설 현장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강목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타워 크레인 정치 운동을 투쟁을 벌여야, 그래서 이긴 놈이 다 먹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국가가 거의 무법천지 막장에 돌입을 한 겁니다. 어디서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공사 장비를 누가 운영해야 되냐고 누구한테 떼줘야 되냐를 사전에 정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민노총 조합원이 1월 달에 타워 크레인을 무단 점거해서 결국 2대 다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 들어서 민노총 채용 압박으로 이 공사장을 이렇게 무단 점거한 것이 대여섯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노총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타워 크레인뿐만 아니라 덤프 트럭 운전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어느 아파트 현장 일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고, 그러면 이제 크레인뿐만 아니라 덤프 트럭까지 현장에 가서 이제 공사장을 점거하고, 이래서 나흘 사흘씩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다는데요. 공사 현장에는 이게 오래된 관행이래요. 민노총, 한국노총, 비노조 이렇게 몰아주는 게요. 떼가지고 주는 게.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일감을 주면 다른 쪽이 뭐라 해서 시끄러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민노총이 그동안에 우리는 한 개 먹다가 우리가 다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건설사들을 압박을 하고 모든 일감을 다 가져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줄어들었는데 민노총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이제 이게 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타워 크레인 기사는 취업 대기자 수나 대기 기간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40%나 줄었는데 일감이 줄어들자 민노총이 한국노총이나 비노총 목까지 가져가서 우리는 옛날만 하던 만큼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노동자의 피 속에 민노총 노동자의 피가 따로 있고 한국노총 노동자, 비노총 노동자의 피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의 이 민노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이해만을 위한 이해 집단 아닙니까? 자, 건설사들은 민노총의 무단 점거를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대부분 24시간 이내 점거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악용하는 거죠. 경찰이 보통 구두 경고만 하거든요.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합니다. 그날 저녁 때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민노총에 잘못 걸리면 하루 수천만 원의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노총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민노총에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 타워 크레인 민노총 지부는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확약서를 가입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또 민노총에서 탈퇴한 기사가 일하는데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한 공사장에는 인간 쓰레기 걷어 인간 만들어 놓으니 다시 쓰레기 짓을 하냐. 내 집 실어 떠난 개가 집 앞에 와 밥 달라고 울부짖네. 이런 것도 붙여놓고 일자리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이 뭐 일을 좀 하면 연봉 한 1억, 하루에 한 30만 원 좀 더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짭짤한 자리들을 노리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이 법이 없는 나라예요. 자, 여기에 반해서 이 프랑스의 마크롱은요, 지금 프랑스의 이 극렬 시위대들이 프랑스 곳곳을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대들이 지금 공항을 갖다가 이렇게 부지를 점거해가지고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극렬 시대에 밀려서 이 프랑스 정부가 50년 넘게 추진해 오던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마크롱이 때법에 휘둘려 가지고 그야말로 이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공항 이 프로젝트가 백지화되면서 한 8천억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200~300명씩 몰려다니고 있는 극렬 시위대는 공항 백지화를 달성한 다음에도 신공항 건설 부지 내 핵심 지역 점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키겠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고 여기에 2,500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키겠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디스트라고 부르는 극렬 시위대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프랑스의 이 장관이 현지에 가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통보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이런 이 극렬 시위대들이 이 신공항 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 50개의 국가 개발 프로젝트에 다 끼어들어 가지고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운하를 건설하는 부분, 우회 도로를 만드는 부분 등에 다 상하수도 등에도 다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걸 점령한 다음에 땅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핵 폐기물 매립장도 점령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가요, 이런 관용이나 이런 노조운동, 특히 뭐 환경 이런 문제에 집착을 하다가 나라가 지금 거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민부터 이런 데 관용이 있다 보니까 온갖 아프리카 중동 사람 다 몰려들어서 치안도 지금 유지가 안 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있어요. 프랑스의 파리 벗어나서 벤두리안 가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동네인가 싶은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파리가 여긴가 싶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 석 달 동안 파업에 돌입을 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관사와 정비사 등이 절반 가량이 파업을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 철도 기관사 등의 복지를 축소하는 부분을 6월 28일까지 철회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전에도 마크롱 된 뒤에 마크롱이 대대적인 노동개혁이나 이 공무원, 공직자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적용된 철도 노동자의 종신 고용을 없애고 신입사원부터 자동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호봉제도 없애버리겠다 이야기를 한 뒤에 하루에 450만 명이 이용을 하는 이 주요 교통수단들을 다 지금 스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떼제베나 유로스타 등도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철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듯이 프랑스도 곳곳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켜가지고 계획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마다 철도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전부 노조한테 휘둘리고 국민 여론도 노조에 우호적이면서 프랑스가 지금 망조가 들어가서 마크롱이 이번에 철도 개혁에 승부수를 걸고 그 다음에 자디스트라고 부르는 불법 점거자들의 승부수를 걸어서 그래서 이 공무원 감축하고 국회의원 정원 줄이고 특검 폐지하고 하는 프랑스 병을 고치는데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철도 노조 개혁을 못하면 다른 것도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업 기간을 지금 3개월이나 설정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과거의 대처가 공공노조하고 대결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탄광노조니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세게 붙었죠. 그래서 이 대처가 이 탄광노조와 붙었던 승부를 지금 84년인가 그랬습니다. 연상시키는 최후의 지금 대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요. 여기서
또 진다면 마크롱도 지금 머지않아서 또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라가 잘못된 관행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돼요. 그리스가 왜 망해버렸습니까? 그리스 국민의 지금 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공무원이. 인구 1000만 명 조금 더 되는 나라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이익단체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한 40대 중반 되면 그냥 마치고 나와서 연금의 70% 연금이 공무원 생활할 때 70% 정도 받아서 40대 중후반 이후로 그냥 연금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에 축구 경기를 하면 거기도 경찰 노조에서 표판 돈의 일부를 가져가고 배를 타면 해군이 가져가고 그래서 그리스가 집단적인 한마디로 이해관계자들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 시기예요. 영국의 그나마 대처가 과감하게 해체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해관계자가 바뀌어가 지금은 영국은 금융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영국을 통치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탄 노동자들이 이해관계자였는데 그래서 영국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방의 각국이 전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의 대열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한국은 거기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경찰력이 공권력이 무력한 지금 성주 사드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었듯이 이렇게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정권이요. 혁명을 언급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 5.16 혁명 때보다도 더 많이 혁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개헌도 혁명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다 반혁명이고 자기들이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레볼루션. 급격하게 사회를 바꾼다면 진짜 이들이 긍정적인 혁명을 하겠다면 노조천지가 되어가는 한국의 이 민노총의 현장부터 혁명적으로 경찰 투입해서 점거하는 놈들 다 깜빵으로 보내버리고 한마디로 이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임금이 협상되어서 누구나 임금에 맞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서요. 무슨 혁명을 하냐? 좌파 혁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좌파 세력, 근데 이 좌파라는 게 진보도 아닙니다. 왜? 지금 민노총이 진보입니까? 수구입니까? 수구지요. 진짜 수구 꼴통이 오늘날 좌파들인 겁니다. 뭐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털딱이라는 분들요. 그분들은 별 힘도 없어요. 다 은퇴해가지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무슨 국가적으로 재정을 축을 냅니까? 기업의 재정을 축을 냅니까? 지금 수구 꼴통적으로 행태를 보이면서 국가의 예산과 예?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수구 꼴통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고요. 이 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문정권도 수구 꼴통입니다. 그래서 수구 꼴통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틀 일을 안 했으니까 건딱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건강한 예? 치아 딱딱, 건딱, 수구 꼴통 건딱들입니까?